안녕하세요. 라이브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골다공증의 이모저모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여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골다공증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니까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심장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장혈관 질환의 주된 요인인 콜레스테롤이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혈중에서 혼자는 움직이지 못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혈청, 그러니까 혈액 가운데 혈청에 콜레스테롤은 녹지를 않습니다. 예. 용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꼭 운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반해 주는 것이 바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니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네. 그 밀도가 높은 것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밀도가 낮은 것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예, 예. 요 밀도하고는 약간 그것이 상황이 달리 나쁜 콜레스테롤은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은요 그 콜레스테롤을 많이 용해하고 있는 지단백 라이포프로테인 지단백을 가지고 LD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Low Density Lipoprotein. 예. 그러니까 이 지단백이 바로 운반기입니다.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방은 단백질에 비해서 밀도가 좀 이렇게 흐슨합니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갖고 있는 저밀도 지단백질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에서 세포로 운반해 주는 일을 하고 운반해 주다가 이래저래 하면은 그것이 산화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동맥 안에 벽을 손상을 입히고 거기에 동맥 경화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고밀도 지단백질인 low density,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하는 지단백질은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싣고 간으로 갑니다. 예. 그러면 간은 그걸 가지고 빨리 담즙산도 만들고 또 담즙산을 그래서 소장 대장으로 배설을 시켜서 몸 밖으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배설도 시켜주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예. 참 신묘막측하게 일들을 하죠. 예, 그러네요. 아주 재미있어요. 예. 혼자서 일하는 게 없네요. 다 도움을 없어요. 받고 다 함께 서로 협조하면서 예, 예. 얼마나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예. 우리 우주를 볼 때에 그 조화가 신묘막측한 것처럼 우리 몸 안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신묘막측하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더라고요. 예. 그럼 선생님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골다공증의 이모저모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마치 코끼리를 하나 놓고 어떤 사람은 다리통을 만지고 이거 나무통 같아?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이거 뱀 같잖아? 이렇게 말하듯 각자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너무 다양하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모저모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골다공증 하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슬쩍 넘어지지도 채 않았는데 그 고관절 골절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어떤 사람은 합병증으로 폐렴도 오고 뭐 그렇게 대단한 그게 골다공증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갱년기에 그
뼈가 약해지는 거 그거 아니야? 우유 꼭 먹어야 돼. 칼슘 꼭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것을 오늘 좀 우리의 생각들을 아주 반듯하게 모아보고 싶습니다. 소리 없는 질병입니다. 노년기가 되어서 70대나 90대에 이 고관절 골절이 오는 거는 fracture, 고관절 프랙처가 오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까지 해야지 치료가 되는 이런 문제가 오는 거는 골다공증의 합병증인 것입니다. 골다공증의 예방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특히 유년기와 청년기에 골 밀도를 얼만큼 무겁고 단단하게 준비를 했느냐가 일생가요. 말하자면은요, 정기적금에 돈을 조금씩 넣어놓으면 35세가 넘은 이후에 조금씩 써도 90세, 100세가 되도록 그것이 통장이 다 거덜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유년기와 청년기에 골 밀도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서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운동이 가장 좋은 치료제이며 또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그런데 운동도 젊은 사람의 뼈는 운동을 하면은 골 밀도가 빨리 증진되고 좋아지지만 나이가 잡수신 분의 골 세포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꾸준히 해야지만 골 밀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을 잘 해놓으라는 거죠. 요즘은 골다공증이 노인 질병이 아니라 소아과에서 취급을 해야 하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하면은 아이고 그거 무서운 거 칼슘 먹고 우유를 먹어서 예방해야지. 과연 칼슘과 우유가 예방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자에게만 골다공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골다공증의 진단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35세 된 건강한 사람의 골 밀도를 정상으로 놓고 거기에서 35% 미만으로 골 밀도가 떨어지면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30세의 건강한 사람의 골 밀도 그리고 30%가 저하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세 이전에 강한 뼈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35세 이후에는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이 숫자가요 엄청납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2억이나 됩니다. 2억. 자그마치 2억이요. 이것이 미국에 있는 여성,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30%가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열이면 3명이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의 합병증이지 치료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예방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임산부가 아기를 위해서 뼈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영양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젖을 먹여서 젖에 있는 칼슘이 100%가 흡수되게. 왜냐하면 우유에 있는 칼슘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100%가 흡수가 되지를 않거든요. 자그마치 그러면
우선 칼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갱년기 이후가 되면 칼슘 먹어야 돼, 우유 먹어야 돼 하고는 난리인데 조금 늦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많은 우유를 먹는 사람과 칼슘이 들은 우유를 먹지 않는 사람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했습니다. 1973년이니까요. 이거를 아주 보니까요. 우유를 안 먹는 사람도 골절이 안 되고 우유를 매일같이 열심히 먹은 사람도 골절이 턱턱 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 칼슘이 우리의 음식에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소화기에서 흡수를 못 시키고 또 몸에 있는 뼛속에 있는 칼슘이 녹아서 소변으로 배설되고 이래서 골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육식에 있는 고기에 있는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푸른 야채나 씨앗이나 그 다음에 이 콩 종류에 있는 칼슘은 흡수율이 아주 높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소화기에서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렇게 칼슘이 많은 우유는 칼슘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그마치 우유의 칼슘이 한 60% 내지 80%가 칼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주 우유에는 칼슘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단백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요. 왜 흡수가 안 되는가? 이 인산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은 특히 패스트푸드, 그냥 서서 먹고 그냥 휙 지나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음식 받아가지고 차 안에서 먹고 이러는 급히 먹는 음식들이요. 이런 거에는요. 그리고 모든 소프트 드링크에는 인산염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화기에서 인산염하고 칼슘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산염이 많이 들어가면 칼슘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 가운데 인산염이 많은 소프트 드링크, 그 다음에 빨간 고기, 그 다음에 가공된 고기들, 치즈, 그 다음에 깡통에 들은 숲, 프렌치 프라이 이런 거에는 인산염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소화기에서 우선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인산염뿐만 아니라 수산염, 옥살레이트라는 것이 초콜릿에도 있고 시금치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칼슘하고 경쟁을 해서 칼슘의 흡수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을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세히 말씀 들으시겠지만 그 흡연,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약 중에서 콜티손 계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들, 그 다음에 염분을 많이 잡수시는 거, 바이타민 A나 D를 서플먼트로 잡수시는 거, 위산 제제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항생제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이런 것들은 다 뼈에서부터 칼슘을 녹여서 다 배설시키고 뿐만 아니라 음식 가운데 고단백 식사, 고지방 식사, 정제된 흰쌀, 흰밀가루 그리고 설탕 이런 것들은 칼슘을
배설시키는 데 돕고 흡수를 막고 이렇게 합니다. 고기 가운데는 그나그뿐입니까? 유황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이온화된 유황은 칼슘의 흡수를 딱 막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지가 않다고? 그거는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연구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고단백 식사, 고단백하면은 특히 미국 사람을 놓고 보면은요,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계란을 많이 먹는 것, 우유를 많이 먹는 것, 치즈를 많이 먹는 것, 이런 거는 다 고단백 식사입니다. 이 고단백 식사는 그러면 그 에스키모, 네, 저 북극의 에스키모족들이 살죠. 그들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나이가 힘이 많지 않아도 골절이 대단히 많습니다. 골다공증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단백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채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래 밀도가 35도나 높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물성 칼슘은 흡수가 아주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더 연구를 깊이 해봤더니 산성식품은 골 밀도를 낮게 만들고 알칼리 식품은 골 밀도를 높여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단백 식사는 주로 산성식품이며 채식은 주로 알칼리 식품입니다. 그러면 알칼리 식품이나 산성식품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면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다 마친 마지막 찌꺼기를 우리 몸에 남기는데요. 그것이 산성이면 산성식품이고 그것이 알칼리면 알칼리 식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가 이렇게 골다공증 예방에 별로 특별한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칼슘의 흡수율이 많이 먹어서 내 것이 아니라 흡수가 돼야 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분 음식에 있어서 정제된 전분에서 흰쌀과 흰말가루와 그것들의 제품이나 설탕은, 그리고 초콜릿에 있는 설탕, 이런 것들은 다 골 밀도를, 그러니까 뼈에서부터 칼슘을 녹여내서 소변으로 배설을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왜? 대단히 농도가 높은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질 식사. 이 쥐나 또 햄스터를 놓고 9번이나 반복해서 연구를 한 결과 고지방식을 시켰더니 칼슘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이 얼만큼이나 문제가 되겠느냐면요. 칼슘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그마치 저지방 식사를 한 사람에 비해서 4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중에서도 제일 나쁜 기름이 마주린, 식물성 기름을 인공적으로 처리해서 버터처럼 만든 기름 있죠. 그것이 제일로 나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중요한 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운동을 항상 하되 아주 매일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의 골 밀도는 점처럼
낮아지지 아니하고 노년에도 유지가 되며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35세 이전에는 골 밀도가 증진하기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 밀도하고 근육의 힘, 우리가 이 근육, 나이가 먹으면 운동을 안 하면은 근육이 점점 그 근육 덩어리가 적어집니다. 그 근육이 적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 젊은 사람도 운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근육을 위축되지 않도록 만들면 골 밀도는 상당히 나이가 먹어도 잘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되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은 강도 높게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활기차게 빨리 걸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나중에는 시간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얼만큼 그 강도 높은 활보를 해야지 되는 거니 47분 동안에 3마일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초반 되시는 분은 얼마쯤이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깅을 하실 수 있고요. 심장이 허락하는 한, 그 다음에 관절 문제가 없으신 한,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기. 계단을 오르는 일은 이거는 weight bearing movement라고 해서 자기 체중을 자기가 싣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몸 중에선 가장 무겁습니다. 그것을 척추 뼈가 그 웨이트를 받들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계단을 오르기 운동 같은 것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 치료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드닝 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일이요. 땅을 매일같이 삽질을 하고 그 다음에 호미질을 하고 흙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이런 좀 무게를 처리하는 이런 운동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해서 이 골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보통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 양로원에서 3일 운동을 30분 정도씩만 시킨 그룹과 그렇게 안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이 저는 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또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힙본을 골반. 아니 대관절이죠. 대관절. 예, 여기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퇴는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켓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여기 목이 아주 가늘어요. 딱 가서 끼어 있습니다. 보통 부러지면 요 목이 똑 부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심한 분은요 이 사켓 이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허리 응치뼈가요 이게 납작해요. 네, 그것이고만 꼭 우리 왜 추석이나 정초에 먹는 우리 한 과일 중에 유과라고 있죠. 유과가 사박하고 부서지죠. 그것처럼 거만 팍싹 부서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을 운동을 시켰더니 일주일에 3일 30분씩만 이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됐다는 그러니까는 운동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골다공증에 아주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국 사람이나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남부에 사는 흑인들은 여자들이 이 골다공증이 별로 이 미국 여인들만큼 없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거는 운동을 항상 잠시도 쉬지 않고 아침 눈 뜨면서부터 밤에 쉴 때까지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오늘날 여인네들은요, 너무 운동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흡연이 특히 여자가 흡연을 할 때 말도 마십시오. 왜 그러는 거 하니? 갱년기가 아주 빨리 오는데 그 이유는 난소에 있는 난소에는 이달에 배난하는 난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아주 일생 동안에 배난이 돼야 할 것들이 다 있어 그를 난모라고 합니다. 그 난모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담배에 있는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난소 기능 장애로 갱년기가 빨리 오니까 뼈가 더 쉽게 나빠질 거는 뻔하죠. 그 다음에 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이 남자들에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보통 적은 양만 먹어도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커피도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1년에 하루에 2잔씩만 커피를 마시면요 1년에 뼈가 골 밀도가 얼만큼 떨어지는지 아세요? 1.4%가 떨어집니다. 10년이면 14%예요. 그걸 30년간 커피를 마셨다고 하면요. 말도 마십시오. 우유를 먹어라, 칼슘을 보조로 먹어라, 뭐를 먹어라,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모든 브라운 드링크,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커피 종류서부터 끊으시는 게 우선책이십니다. 그 다음에 저염식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을 알게 됐고, 염분을 많이 잡수신 것은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멜라토닌. 여러분 멜라토닌은 아십니다. 한번 강의를 해서 이 멜라토닌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콜티손,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조절을 해주면서 뼈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을 해주면서 뼈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이 멜라토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멜라토닌을 잘 분비시키려면은 햇빛의 노출을 잘 하셔야 되고 일찍 주무시고 깜깜한 방에서 주무시고 그러셔야지 되는 거는 여러분 벌써 들으셔서 아시죠? 그런데 햇빛이 왜 우리 골다공증에 그렇게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보조식품으로 먹는 비타민 D하고 햇빛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전환시켜서 바이타민 D를 만드는 이거는 그야말로 골다공증의 기가 막힌 예방책이며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충분히 있으면 칼슘의 활성률과 골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모저모를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많이 해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어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또 햇빛을 많이 쬐고 우리가 5개 활동을 하고 하면서 치료가 되네요. 다시 말하면 움직여야 산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운동 잊지 마셔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